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번 G7 외교전에 대한 여야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셔틀 외교의 보고는 물론 강력한 한미일 공조를 이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던 여당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윤 대통령은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여야의 평가가 이제 다르긴 한데, 자, 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번 G7 정상회담 참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전에서 외교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별 GDP 순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위인데 그 앞에는 중국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 두 국가를 빼면 우리가 8번째가 되고 한때 G8으로 이 서방 7개국과 같이 이 국제 질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러시아는 우리 다음 11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G8이라고 물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초청까지 받고 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런 모습 윤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는 이런 서방 선진 7개국 G7과 함께 북핵 대응에 있어서 엄청난 그들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또 다른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간의 스탠딩 회담처럼 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건가요?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보이는 의전이나 이런 거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예. 일단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외교전을 분주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G7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보면 심리적 G8에 들어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좀 없어 보여요. 저번에도 핵공유 부분도 사실상 핵공유, 느낌적 느낌. 좀 이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교전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판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영국에서 이럴 때 이제 G7 무대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상 우리가 G8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실질적으로 가서 초청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가 얻어올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일본에 이제 또 가셨으니까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일본이 우리가 다 퍼줬는데 이번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뭔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과거사 부분을 진일보하는 행위에서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제징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에 조금이라도 진일보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어떤 우려라는 압박 여러 가지 좀 그런 성과들을 좀 얻어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심 어린 어떤 행보들을 하는 것들은 좋은 행보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본인들의 과거사,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정말 원폭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 강제징용이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번 세 번째면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에서 2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양국 정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ユン大統領とは2ヶ月の間に3度目の会談であり、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このことは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예, 자 민주당에서는 좀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위롱비에 같이 참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그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번에 걸친 원폭 피해자다. 본인들은 피해를 받은 국가다. 이 입장을 강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99년에 한번 이 위령탑에 참배를 한 적은 있지만 한일 정상이 같이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역사 인식 또한 이 시대 조류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한일 간의 이 미래를 위한 어떤 관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일본의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 이제 핵폭탄 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참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한일 양국이 앞으로의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대응을 같이 하겠다, 입장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그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우리가 G8으로 생각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과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인 비살상 무기를 이제 지원하는 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도적 비살상 무기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 무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를 자극했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속에서는 뭐 국제 지원들이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께서 그냥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늘 제가 우려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미일이 삼축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또 러시아를 자극하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또 뭔가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의 눈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의 우려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쪽을 좀 더 자극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젤렌스키 여사는 방한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G8 그 외교 무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난 부분이 러시아를 뭐 크게 자극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G7에서 단합을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확실하게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또 그 감사 인사까지 받은 이것은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려하시는 부분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살상 무기를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 없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그런 게 일단락됐다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전되는 내용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전황이 계속 뭐 확장이 되거나 러시아가 국제사회 요구에 맞추지 않은
어떤 다른 행위들을 계속할 경우에는 또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살상무기 지원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방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와 정화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장윤정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전 방사선 전문가와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명이 일본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오염수의 발생에서부터 방류를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훑어볼 생각으로 있고요. 핵종에 대한 제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류와 관련돼서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전체 5박 6일 일정 가운데 실제 시찰 기간은 나흘. 도쿄전력과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찰단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도 무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IAEA의 시료 채취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를 가지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안정성 평가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와 관련한 초기 데이터 등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해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26일 귀국 후 시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시찰단 관련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정부 시찰단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교 문제라는 달리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이제 무산이 되고 정부 차원의 이제 시찰단만 가게 되면서 이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직접 시료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 일본에서 처리하는 그 오염수가 계속 똑같은 정도의 어떤 방사선 함유 이 부분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전제하에 IAEA에서 시찰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료를 가지고 있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또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염수의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우리도 그런 시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점을 하나 제가 짚어야 될 것 같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일단 출발하신 분들은 민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추후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밝힌 것을 예. 보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어떤 분석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국민들께 다시 설명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에 대한 시찰단의 입장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국민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뭐 문제지만 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못한다는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데요. 본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입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고 아주 세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시찰단을 보면 말 그대로 시찰입니다. 보고 관찰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료 채취도 없죠. 검사도 못하죠. 민간 전문가도 없죠. 심지어 취재도 안 됩니다. 뭐하러 갑니까? 결국에는 이 일본이 G7 정상 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사케 드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냥 괜찮아 안전성을 확보한 거야
라는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주장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일본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안전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식수로는 쓰기가 좀 찝찝하면 농수나 공업용수로 본인들 땅에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오염수의 규모가 석촌호수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방류를 할까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주변의 해역에서요. 이미 방사성 이상의 기준치의 수산물과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일본이 서두르려고 그럴까? 이거를 우리는 왜 서둘러서 용인을 해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건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안 하면 제일 좋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선진 7개국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IAEA 차원, IAEA에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11개국 검증 트랙이 있고 4개국 검증 트랙이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지금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트랙에 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만 따로 단독으로 이 시찰단을 보내는 거 어떤 나라에게도 일본이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방류가 임박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를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일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오염수 문제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불안하다. 그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걸기하고 항상 항의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 다른 거는 뭐 좀 억지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민 먹거리입니다. 가장 인접했습니다. 제주, 부산, 포항. 여기에 다 오염수가 되면 우리가 직격을 맞습니다. 나머지는 좀 멀잖아요, 일본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강대국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말씀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추적 역할하는 글로벌 국가로 부상했으면 이 정도 주장이 안 될까요?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왜 서두르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보고 지켜보자라는 것들이 국민이 우선이죠. 일본의 국익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런 주장하고 아니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검증 활동, 시찰단을 보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저해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해류가요.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태평양으로 먼저 가요.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리적으로야 가깝지만 일본 큰 섬들이 막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인접해서 이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일단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에요.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제 얘기는 뭐냐면 방류 안 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적어도 외교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평가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찰단은 가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가는데 그 내용 자체를 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과학적으로 뭐 실효도 채취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건데 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박은 된다. 근데 예를 들면 도쿄전력이 지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인근에 있는 수산 어민들한테 4조 4천억을 풀어요. 보상금 차원에서. 뭐 떳떳한데 왜 풀어요? 그럼 심지어 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우려가 있으니 뭐 그런 어떤 보상책이라도 일본이 내놓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아예 뭐 막을 수는 없다고 하면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의 이제 논쟁이 뜨거운 만큼 이 오염수 시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여야 사이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확인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이번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슈로 길거리 집회를 여는 것은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압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바로 내로남불과 후한무치의 전형입니다. 예, 뭐 이 장외투쟁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의 투쟁 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사건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저희 당에서 볼 때도 갑자기 또 이 장외투쟁, 이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밖으로 나가서 국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뭐 대변인들의 논평이 요새 좀 단어와 선택이 세긴 한데 지금 이 시찰단을 보고 뭐 유람을 간다더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찰단장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와 차림새와 여러 가지 각오, 표정 어디서 그것을 유람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성과 그리고 결과,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좀 미흡할 것 같다. 지금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는데 너무 과한 표현을 하니까 그 주장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좀 수위를 좀 낮춰주셨으면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야 모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굳이 장외투쟁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외투쟁이 필요하죠. 뭐 다른 거는 뭐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보지만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여야 부분에서 장 내에서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아직은 방류할 때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방류를 한다면 조금 더 시찰단 부분들이 과학적이고 일본한테 조금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실효 채취도 하고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서 좀 여러 차례 가서 좀 보고 나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안전,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안전에 대해서는 과할 만큼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당에서는 이 장외투쟁 자체가 김남국, 돈봉투 이 건을 덮기 위한 것이다. 그 자체가 저는 또 정쟁 같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 건이나 돈봉투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장외투쟁 한다고 그게 검찰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그냥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당도요 그냥 국민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